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6일 이태원 방문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늘어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명인데요. 이 중 5명이 해외 입국자고 나머지 33명이 모두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진 사례가 많이 나와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서울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5일에 하루 종일 롯데월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탁구장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17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날 탁구장에서 동호회관 교류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탁구장에서 감염된 사례 중에 인천공항 근무자도 있고요.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확진자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비말 마스크. 네. 개당 500원. 네. 순식간에 품절이 됐다고 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스크 업계 1인 웰켑스 홈페이지에서 비말용 마스크가 판매가 시작됐는데 20분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웰켑스가 하루에 마스크를 150만 장을 생산하는데 이 중에 20만 장만 비말 마스크입니다. 따라서 웰켑스는 비말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고요. 다른 후발 업체들도 마스크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20일부터는 대형 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게 업체들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마스크 대란이 코로나19 초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런 계획대로만 잘 되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니까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확진자 0명, 완치자 0명을 기록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좀 끝났다. 예. 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이 해제됩니다. 예. 모든 행사가 열릴 수 있고 소매업이나 관광 이런 것들도 다 이전처럼 정상 운행하고요. 다만 국경 봉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최초였으면 좋겠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태원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네. 재확산 분위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네, 1일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33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이고 올해 3월과 4월 소득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예.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현재 전용 사이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이 지원급 지급 대상을 11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혐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부회장이 여기에 연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2012년만 해도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주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데요. 예. 검찰은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 전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췄다는 건데요. 당시 합병 비율을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비율이 1대 0.35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이른바 회계 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피해자 신문 절차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할 예정이고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살펴볼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새벽녘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가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했네요. 네, 어제 주말에 어제 삼성전자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이 보도자료는 삼성의 위기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장기간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다 이러면서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보도 자료에는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의연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정의연이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거처죠. 평화의 우리 집 소장 손영미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손 소장이 2004년부터 쉼터 관리를 맡아왔고요. 쉼터에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계셨고 현재 기론옥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인들에 따르면 손 소장은 이제 쉼터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손 소장 사망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거론되자 검찰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손 소장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손 소장은 정의연 회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검이 이뤄졌고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가 받은 충격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만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면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홀로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면서 홀로 가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 소식이 있던 날 이용수 할머니도 지인과 한 통화에서 서울에서 불행한 소식이 왔다.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조용히 있고 싶다. 참담한 심경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정의연에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의연의 입장 발표도 그렇고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손영미 씨 같은 경우에도 지인에게 그 언론에 대한 불만을 좀 토한 것 같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두드리고 문도 두드리고 했던 것들. 네, 그 쉼터 앞에서 계속 언론이 좀 취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정의연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하는 발걸음이었다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러한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게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홍범도 장군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영웅이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네, 어제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를 두고 오늘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장군에 대해 공훈공대로 관은 과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에 평양에 네. 최초 입성하는 그런 공을 세웠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군 토벌에 나선 간도 특설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교로 2년 반 복무를 해서 현재로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예. 민족 반역을 했던 것은 과거. 네. 6.25 때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건 공이다. 네.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후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대북 전단 살포를 추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혹시 충돌이 있었습니까? 무슨 충돌이죠? 글쎄요. 언론 보도에 충돌이 있었다고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뭐 오늘 대북전단 다 보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오늘은 혹시 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오늘 대북전단 보내지 않고 예. 탈북민들 큰샘이라는 그 NGO 단체가 지난 한 4, 5년 기간 성모도에서 북한 이제 쌀 보내기 했거든요. 쌀 보내기 행사? 예, 예. 저주를 따라서, 예. 그래서 페인트병으로 쌀 보내기 했는데, 그걸 오늘 막았죠. 예, 예. 이건 무슨 뭐, 북한 주민에게 쌀 보내는 것도 막네. 예. 이거 북한 주민에게. 오늘 막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막은 겁니까? 아니, 제가 또 이제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의 또 대표도 맡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봤지요, 예. 오늘. 예. 근데 전에 뭐 며칠 전에도 쌀 보낸 거 막는다 해서 오늘 실제 가보니까 경찰들이 한 4, 50명 나와서 막아버렸네. 경찰이 막았습니까? 네, 예, 예. 그 언론 보도에는 주민들이 막았다고 나와 있던데요. 이상하게 너 얘기가 언론 KBS랑 촬영이 했는데 거기 주민이 2명이고 경찰이 무슨 뭐 4, 50명 있었지. 예. 주민이라는 거는 무슨 뭐 그게 뭐이라 했던가 무슨 촌장이라 했던지 예. 뭐 이장이라 했던지. 예. 예. 그분이 보내는 장소에 벌떡 무슨 뭐 항포 벌떡 낙지인가 그 앞에서 보냈는데 그 주인은 자기는 관계 없답니다. 보내든 말든. 예. 북한에 쌀 보내게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쁘냐. 예. 근데 이상하게 무슨 뭐 촌장이란 사람, 뭐 이장이란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말 듣고 무슨 그러네. 예. 대표님, 그런데 그 쌀 보내는 거 어느 정도가 몇 퍼센트 분량이 북한으로 가는지 혹시 그런 거는 데이터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많아서. 전문가 아니어서 예. 저는 대북 전단 보내는 사람이고 가끔씩 이제 우리 탈북 NGO 단체도 쌀 보내는 거 하기 때문에 예.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가끔씩 나가 보는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북 전단도 북한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 쪽으로 돌아오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거는 그럼 대한민국에서 받아본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예. 예. 완전히 그렇게 비하해도 그렇지 그 정도 끝해야지. 예. 아니 북한에서 간다고 우리 신성한 땅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 용납 못 한다고 떨어져 북한은 자기네들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땅에서 떨어진 사람은 얘기해야죠. 예. 완전 이거는 예. 이 통일부 장관이 완전 사기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 사고 치고 있다. 예. 북한의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신성한 땅에 이런 탈북자 쓰레기들이 보내는 거는 우리 뭐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이거는 총포탄 가지고 무력 도발하는 것보다도 더 엄중한 행위고 기습적으로 이런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용납 안 한다. 북한에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뭐 통일부가 이제는 한계부까지 예, 또 알겠습니다. 맞았나? 혹시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지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우린 다 데이터가 내가 지금 15년째입니다. 예. 대북전단을 보니 내가 프로지. 예. 그 몇 퍼센트 정도 여기서 띄우면 몇 퍼센트까지 정도 북한으로 갑니까? 저는 100% 간단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에드벌룬 이제 띄우면은 그게 에드벌룬이라는 게 수소 넣기 때문에 예. 아주 예민하니까 어떻게 구멍 나고 이러면은 수소가 새버리면은 그게 올라 못 가고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가끔씩 하다 이제 10번 중에 하나, 20번 중에 하나 그게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수거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대부분은 올라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건 북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받아보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얼마 전에 집회에다 우리 군인들 향해서 고사 기관총을 쐈지요. 그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쐈습니까? 내가 불안하게 합니까? 김정은이 그놈이 불안하게 합니까? 적당하다, 유분수지. 예.
여기에 대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를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북 전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이 남조선은 미제의 시민지고 인간의 생지옥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 예. 그래 이런 진실을 우리가 뭐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못하고 메신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편지를 해서 좀 써서 보내자. 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자유민주 체제가 무엇이냐. 그게 대북 전단입니다. 그거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건데. 진실을 알려주는 행동이다. 당연하지요. 우리 예. 편지 쓸 수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무슨 뭐 편지 그래, 여기 국민들 보고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 전화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게 왜 우리 타부따들인데 예, 그걸 알겠습니다. 가봤다때요 근데 에드벌룬에 이렇게 넣어서 띄우다 보니까 결국은 멀리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경 지역 안에만 떨어지고 예. 기자님이 압니까? 내가 15년 보냈는데 예. 북한 애들 보낸 것도요. 저기서도 해운대 저 부산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그 3만 5천 명이 다문민들 살고 있는 중에서 10분 중에 한 분은 말합니다. 몇천 명이. 김책에서도 받아봤다. 향산에서도 받아봤다. 양덕에서도 받아봤다. 평양에서도 받아봤다. 받아본 사람들 그래요.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남한에 또 그냥 남한 예. 사람 받아 못 본 사람들이 이거 난리네. 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 제가 여쭤봤고요. 예. 그거는 지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남한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겠죠. 여기 그래요. 사람들은 지효성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엄청난 실효성이 예. 있는 거지 북한 주민에게는. 예, 그 전단 내용은 어떤 게 풍선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전단지도 들어갈 거고 또 이제 그게 소책자도 들어간다. 예컨대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역사, 또 이제 문화 발전 역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나오고 김현아도 나오고. 예? 이건 원래 청와대 국정원보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리 국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소책자, 전단지 또 들어갑니까? 1분 1달러짜리 지폐도 이제 들어가고요. 1달러 그게 SD 카드, USB도 들어가고. USB도 들어가고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가고. 예. 예. 우리 핸드폰이 이제 보급률이 한 800만 대 가까이 되거든요. 예. 거기에 끼우는 SD 카드도 보내주고. 그 여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100% 국민들이 침묵하는 국민들께서 5천원, 만원씩 보내준 겁니다. 특히 우리- 미국 교포분들이 예. 1불짜리 보내주시고 그 애국자예요, 그분들이. 교포들과 우리 국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마련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정부에서 1,000원 줬습니까? 기업이 10,000원 줬습니까? 예. 그 요즘 그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로 시끄럽던데 이 우리 북한 대북 전단지 단체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국가 돈도 받아먹고 잘못된 거지. 우리 무슨 내가 말씀하지 않지만 기업에서 만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고요. 예. 심지어 남북 하나 재단이라고 그런 데서도 1,000원 한 장 안 줍니다. 우리 대북 전단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오직 침묵하는 예. 국민들께서 예. 후원금을 내신 거지, 자발적인. 하나만 더 묻죠. 그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노동당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입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 헌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헌법 2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자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북한운동이나 박상학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자회견이셨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갈등, 남남 갈등, 그리고 지금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일주일 남겨놓습니다. 이 네. 시기에 대립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네. 미래는 남북 관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매달려 있는 것을 남북 관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예. 오늘 대북 쌀 보내기 시도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연결한 박상학 대표는 경찰들이 제지를 했고 주민들은 2명 정도 나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관계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전부 다 막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단코 우리가 죽을 짓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막은 것이. 예.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북으로부터 폭탄이 날아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예.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연평도 마을 맨 소재지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바라보는 윤통선 주민들로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북 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북한으로 올려 보내는 것 중에 대부분이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온다. 쌀 보내기 운동도 오히려 그 바다에 쓰레기를 양산시킨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씨를 비롯한 그 탈북인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또는 동일재단으로부터 돈 한 푼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수잔 솔티로부터 돈 받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장이나 수잔 솔티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박상학한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목격했습니다. 예. 전단 살포 이렇게 날린 때마다 수잔 솔티가 와서 돈을 전달한 것을 보고 있고 또 수잔 솔티는 미국 공무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미국으로부터도 돈을 받는다.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온갖 도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학은 부시 정권 때 박상학을 부시가 어쨌든 하면서 자유의 투사라고 떠받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그렇네요. 예. 탈북단체 돈줄이 미국 국무부다. 이건 뭐 기사로도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예. 자,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들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민통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때 만들어졌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그 금지법이 설사 없다고 치더라도 관리들의 의지의 문제인데 지시법 위반도 있고요. 민법에 의해서 또 막을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 직무집행법 5조 1항 이것은 국민이 위험하다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5조 1항, 민법 제761조 2항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이해를 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이 막을 수 있다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고 그러나 이것이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남관계를 바탕에 빠뜨리는 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아까 박상학 씨도 그렇고 또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쓴다거나 또는 자기네들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대북 심리전은 전쟁의 행위입니다. 예. 국제법상으로 대북 심리전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포탄을 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쪽에서. 예. 그것이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전쟁을 거는 것인데. 일단 평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예. 대북 심리전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북 심리전이 국제법상으로 전쟁 행위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북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침을 놔두면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북침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북한에 쌀을 보낸다거나 혹은 전단을 보내는 것은 진실을 알기 위함이다. 북한 주민들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돈벌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정보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디에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전당 살포를 해가지고 북의 진실을 남쪽의 진실을 알린다. 이것은 원시적인 이야기고요. 그것은 맹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탈북자들은 서로 전당 살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 서로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그 돈을 미국에서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지 결코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북 지원 대북 풍선 단체 이런 분들이 다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돈벌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야기였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